요새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시 경쟁은 기본이고 교묘한 괴롭힘과 왕따에 도박 및 마약 중독까지, 이러다 공교육이 아예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참 많은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는 서로를 탓하게만 급급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교육혁신 방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2부와 3부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거시한 관점에서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4부에서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중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촉발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나름의 해결 방안을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현상, 문제제기, 문제원인, 문제해결, 그리고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의 원인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해력 위기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뜻의 심심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고지식하다는 표현을 높은 지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자 표현에 서툰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사회의 지적 기반을 허약하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주장인데요. 2021년 발표된 제3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8.7%에 해당하는 약 385만 명이 초등학생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학교 현장에선 이 문제가 더 심각해서 2020년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해력 테스트에서 전체의 27%가 교과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어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의 비율이 11%나 돼서 그 충격이 더 컸죠. 그러다 보니 토론식 수업은 꿈도 못 꾸고 단어 뜻을 설명하느라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면서 2019년 77.5%였던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22년 54%로 23.5%나 떨어졌고요. 반대로 국어 기초 미달 비율은 2019년 4%에서 2022년 8%로 2배나 늘었습니다. 문해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을 통해 쇼폼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면서 도파민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뇌가 현실 세계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SNS가 정보 왜곡과 가짜뉴스의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콘텐츠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2021년 5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에서 25.6%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인 47%에 한참 못 미쳤고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잘 모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접한 주장에도 쉽게 속는단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소통이 안 되니까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고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판단을 믿을 수 없으니까 결국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해력이 정신적 위기라면 학교폭력은 몸과 마음의 위기입니다. 교육부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입시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학폭위 심의에 변호사를 데려와서 심의를 질질 끄는가 하면 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심판을 제기하면서 평균 1년, 최장 3년 동안 시간을 끌고 있어요. 결국 그 사이 가해 학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성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숨졌는데 무사히 졸업한 학생도 있을 정도로 뻔뻔하고 악랄한 수법이죠.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도 여전해서 SNS에 피해 학생을 저격하거나 단톡방을 만들어서 괴롭히는 건 기본이고 현금, 도박, 마약 셔틀까지 강요하면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연령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폭이 양반처럼 보일 정도로 최근 청소년 범죄는 그 선을 한참 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게임처럼 시작했고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보상, 큰 자국에 익숙해져서 쉽게 중독됐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마약입니다. 2021년 전체 마약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021년 17%로 크게 줄었고 대신 20대가 31%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10대 마약범 수가 10년 새 11배, 최근 3년 동안 무려 2배나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김필려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성장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저항력이 약해서 중독의 강도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죠. 학교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나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언과 갑질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꼼짝할 수 없는 건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이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교실이 사제간의 법적 분쟁의 현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해당 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는 자동으로 정직되고 무죄라도 복귀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직에 대한 열정을 잃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2023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었고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자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교사들이 모든 훈육과 개입을 포기하고 몸을 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사과와 개선을 요구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어서 2023년 9월 교권보호 5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4%의 교사들이 교권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공교육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기본생활 예절 및 습관 결여, 학업 무관심을 지적하고요. 동시에 학부모의 가정교육 소홀, 자녀 과잉보호 및 이기주의, 그리고 과도한 교육열을 공교육 붕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과 이해의 부족,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수업 방식, 그리고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전문성 부재를 지적합니다. 학생의 인식에 더해 학부모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그리고 미숙한 학생 관리 방식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하고 있죠.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교사가 지식을 전수하는 스승의 입장이고 학생은 수혜를 받는 입장으로서 학교에서의 성공이 곧 대학과 인생에서의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교육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있고 대학 입시와 그 이후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도구적으로 활용할 뿐 대학이나 진로 등의 장래를 논의할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가 권위를 잃으면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한국의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해력 저하라는 정신적 위기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로 인한 몸과 마음의 위기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와 이기주의를 만들었고 이로 인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면서 교사가 권위를 잃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과관계의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해결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교육의 핵심이 배우는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노력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직업을 선택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공교육 붕괴에 대한 해법을 교사의 권위가 추락한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는 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실력 있는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선생님 왜 학교에 계세요? 사교육 가면 대박인데 입니다. 토익 415점 받는 영어교사, 수능 킬러 문항 못 푸는 수학교사 등이 많아지면서 학교 수업의 질이 낮은 게 기본인데 실력 있는 소수의 선생님을 보면 사교육의 일타 강사를 떠올리는 거죠. 수업뿐만이 아니에요. 시중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서 지필고사를 내는 경우도 많고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생기부를 대충 적거나 아예 누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과거 공교육의 엘리트들이 몰렸던 건 한국이 경제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무 임용이나 학비 면제, 지역 가산점 등의 혜택으로 사범대에 대한 선호도가 최상위권 대학만큼 높았어요. 하지만 관련 혜택들이 사라지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0년대 들어 사범대 입결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교육교사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과중한 행정 업무로 비인기 직업이 된 지 오래예요. 한국의
공교육도 다른 선진국처럼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원 강사들은 학생과 학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퇴출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죠. 교사 정년제도에 대한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2021년 루이지애나의 경우 정년제도가 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고 비효율적인 교사들의 해고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2015년 뉴욕의 경우 정년 심사를 통해 저성과 교사들을 내보내고 대체로 들어온 교사들이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LA 카운티에서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정년 보장이 제 역할 못하는 교사를 학교에 남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결까지 있었는데요. 한국의 경우 관련 연구는 없지만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문제집 해설서를 그대로 읽거나 얼렁뚱땅 시간만 채우는 선생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 교사는 솔직히 자기 수능 1등급 못 받는다고 수능 몇 달 전부터 사교육 1타 강사 강의를 수업 시간에 계속 틀어줬다는데 이걸 월급 루팡이라고 해야 할지 양심적이라고 해야 할지 참 고민되는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둘째, 교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사의 법적 책무는 학생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4조는 이 과정에서 교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2009년 전교조 간부들이 주도한 1, 2차 시국선언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학생들은 독자적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면서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빙자해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2019년 서울관악고 인원고에서는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재차 강요하거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런 교사들은 일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요. 그 외에 대부분의 교사들도 또 다른 방식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의 열정이 3년까지라는 말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직에 대한 이상과 열정을 갖고 있는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선배 교사들의 조언을 몸소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이 3년이란 말인데요. 여기에 기계적 평등주의 문화가 팽배한 교직사회 특유의 풍토가 더해지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기피하고 늘 하던 대로 일 벌리지 않고 무사한 일만 추구하는 성향이 굳어진 결과 전형적인 교육공무원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개발이나 도전같이 골치 아픈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면서 도태되는 걸 피할 수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0년차 미만의 초중고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요. 이 수치가 2020년 448명에서 2023년 576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통계청의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학업이 아니라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직업 고민이 학업 고민을 넘어선 건 최초인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고등학생 학부모의 52.5%가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진로 진학지도 역량을 꼽으면서 학생의 시야를 학교 밖으로 넓혀주는 게 교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전망이나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대입 전형과 입시 결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학생의 적성을 찾고 이걸 대학 전공 직업으로 연결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컨설팅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교과 교사는 물론이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마저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사범대 교육과정이나 각종 교원 연수 및 양성 제도도 실무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서 사범대 임용고시 학교로 이어지는 제한된 경험이 다른 직업과 전문 분야에 대한 무관심을 만들고 나아가 세상 물정 모르는 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학부모가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믿지 못하게 됐고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불신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나 박사학위 소유자를 교사로 임용하는 초빙 교사제의 절반 이상의 학부모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0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오면 임용고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직사회가 분열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교사나 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성 있게 지도하는 교사한테 성과금이나 승진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가 있는 교사한테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공교육에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교원평가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교사는 아무런 평가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거죠.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회현상으로 문해력 위기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급증, 교권침해 가속화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한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세 가지 사회현상이 촉발한 사회 문제를 공교육 붕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한 후 교사가 권위를 잃으면서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실력 있는 교사가 많지 않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으며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통찰력이 부족한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실제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사를 너무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교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있고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더 나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선생님의 의무인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공교육을 지키는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교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고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있는 거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가지 교원 양성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실력으로 존경받고 결과로 증명하는 교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운용의 자기실현 감사합니다.